인간의 행동의 탐구와 교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승문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타인지향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사회적 규범이 거짓말해야 한다고 말할 때 진실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죠. 거짓말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바람직하고 심지어 필요한 이유는 친구와 가족처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때입니다. 때때로 자신이 속한 집단이 더 많은 이익을 실제로 얻을 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변명을 하죠. 또한 체면을 지키고 친구와 가족을 보호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타인지향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며 사회적 이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대체로 지탄받지는 않습니다.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거나 진술을 회피하죠. 예를 들면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친구에게 말한다면 그 친구를 슬프게 할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체면을 세울 때도 많이 사용이 되죠. 곤경회피,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짓말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증인으로 나설 때 거짓으로 타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거나 친구를 돕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 이득,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교환의 과정이 해당이 되죠. 이득을 얻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자본을 증거하여 추가적인 신뢰를 구축하기도 하죠. 체면 유지, 체면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사회적 존경을 가리킵니다. 체면 차리기는 다른 사람의 존경을 유지하는 것을 돕고 곤경을 회피하는 경우가 되죠. 체면 차리기가 필요한 것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규범은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체면을 차리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명백한 거짓말보다 진실을 더 많이 말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취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냄새를 지적하는 것을 회피할 것입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완곡어법과 다른 모호한 진술로 넌지시 말할 수가 있죠. 공포 회피와 자아만족. 인간은 공포를 싫어하고 가급적 멀리하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공포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거짓말이 나타날 수가 있죠. 또한 인간은 공포를 싫어하지만 자기과시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신적 자아만족의 동기를 갖기도 합니다. 공포 회피의 동기로는 손해의 공포, 갈등의 공포, 처벌의 공포, 거절의 공포와 손실의 공포 등이 있습니다. 한편 정신적 자아만족의 동기로는 자기과시, 영향력 확보, 평화 유지, 악의적 비방과 굳어진 습관 등이 있습니다. 손해의 공포, 자신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해당이 되죠. 갈등의 공포, 어느 정도 논쟁하는 것을 대부분 두려워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처벌의 공포, 학교 성적이나 싸운 것에 대해 부모님의 처벌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되죠. 거절의 공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경우입니다. 손실의 공포,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면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됩니다. 의욕의 공포, 자신의 종족이 쇠락하기 시작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공포 회피의 동기와 달리 타인들에게 자신을 더 바람직하게 보이기 위한 거짓말이 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가 큽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려는 모든 인간의 속성이죠.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하고 증오하는 속성도 갖고 있습니다. 정신적 자아만족의 동기가 되죠. 자기 과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훌륭하게 보이려는 거짓말입니다. 영향력 확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려는 거짓말입니다. 평화 유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거나 다른 사람이 심각하게 질문할 때 진실보다는 오히려 거짓말을 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되죠. 악의적 비방,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의 목적은 복수하기 위해,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또는 재미를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굳어진 습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해당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악화되어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KBS 뉴스 2019년 9월 29일자 보도입니다. 한국 촛불 집회 200만 명은 과장, 종북 좌파 관제 데모. 어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해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와 관련해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집회 참석 인원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박성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촛불 집회 참석 인원과 관련해 많아야 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서초구에서 주최한 서리풀 축제 인원은 7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20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완전한 숫자 부풀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위에 참가한 사람 대부분은 조직적으로 동원된 인원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전국에서 민주당 다른 조직 차량을 이용해 집단 상경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어제 서초 지역의 교통체증으로 서리풀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실제 200만 명인지 아니면 한국당 박성주 의원의 주장처럼 5만 명인지는 독자들께서, 시청자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자기과시, 영향력 확보, 반면에 악의적 비방이나 굳어진 습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타인 지향 거짓말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방송은 거짓말 행동의 특성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